소나문 버전 3.365로 설명을 드릴게요. 소나문 버전 3와 365의 차이는 산출표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버전 3와 약간의 차이는 추후에 다시 올릴게요. 소나문 문서를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아직도 파일이 열리는 데는 30에서 40초 정도 걸려요. 그나마 많이 줄어든 거예요. 버전 2까지만 해도 1분 이상 걸렸었거든요. 여기에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 4자리 적고 로그인을 눌러요.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거라 생소하실 것 같아서 사용 방법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소나무 쉼터에 올려놨으니 시청 부탁드려요. 환영 인사와 접속 시간 그리고 문서 날짜예요. 문서 날짜는 중요해. 양식이 개정되면 수정 날짜로 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용자는 판매 목적 외의 이용 및 재배포는 금지예요. 파일의 취득은 소나무 쉼터에서만 해주세요. 매크로 사용 문서로 소나무 쉼터 이외의 경로로 받은 문서는 신뢰할 수 없어요. 파일 이용 시 소나무 쉼터에 약관을 동의로 간주해요. 그리고 판매 목적 외의 수정은 관리자를 통해서만 진행해주세요. 양식의 오류나 양식이 변경이 되면 연락주세요.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파일 이용은 첫 현장 5만원 결제 후 다음 현장부터는 만원씩 결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용 전에 소나무 쉼터에 방문하시어 파일 요청, 사용 방법 확인 및 결제를 부탁드릴게요. 모든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으며 제출 전 관할 소방서에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얘를 누르면 소나무 쉼터 홈페이지에 연결되고 아니오를 누르면 소나무 쉼터 홈페이지 연결이 안 돼요. 얘를 눌러볼게요. 소나무 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어요. 여기는 결제 및 구매가 가능한 곳이고요. 처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해제했다가 불편할 것 같아서 가능한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최초 5만원에 추가 현장당 만원이고 결제 및 구매자분들께는 양식 변경 시 다시 보내드리고요. 결제 및 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다시 요청하셔야 돼요. 만일 4만원의 가치를 느끼면 만원짜리 3만원짜리를 구매하시면 돼요. 10만원을 하고 싶으면 5만원짜리 2개를 하시면 되겠죠. 보내드리는 파일은 동일하고 다만 버전 3와 버전 3.365로 2가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소나문에 로그인을 하시면 항상 기본 정보 시트가 나와요. 요번엔 감리 서류예요. 감리자 지정신고서, 감리자 변경신고서, 감리계획서, 감리배치통보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서예요. 지정신고서를 보실 때 개정 날짜를 잘 보시고 파일을 선택해요. 저는 지정신고서나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법제처에서 양식의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작성해요. 그리고 저도 법제처에 수시로 들어가서 양식의 변동 유무를 체크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보는 게 좀 늦을 수 있으니까 먼저 확인되신 분들은 소나무 쉼터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감리 대상물, 상호,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에는 층 연면적 개동. 그런데 지정신고서 양식에는 구조의 층 연면적 개동 연면적 합계로 되어 있어요. 연면적과 연면적 합계가 같아서 층 연면적 개동으로 했고요. 연면적과 연면적 합계가 다르면 층 연면적 개동 연면적 합계가 출력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면적이란 가장 큰 동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거고요. 연면적 합계란 건축허가서나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에 나오는 연면적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류에 도장 날인 전에 소방서 담당한테 다시 확인을 해요. 연면적과 연면적 합계 부분을 어떻게 적을지 하고요. 만일 연면적을 가장 큰 동의 연면적을 적으라고 하면 착공신고서, 완공신고서, 감리지정, 감리계획, 결과보고, 일지 등에도 연면적이 가장 큰 동의 연면적으로 적어야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서류에서 가장 큰 연면적이 연면적란에 출력이 되고 건축허가서나 설치계획서에서 나오는 연면적은 연면적 합계에 출력을 하면 되겠죠. 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본 정보에만 기재를 하면 서류에 다 출력이 돼요. 이렇게 서류마다 같은 걸 입력해야 해서 서류를 엑셀화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게을러서요. 이번엔 소방공사 감리계획서예요. 특정 소방대상물 상호,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예요. 구조에는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개동. 감리계획서에서는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개동인데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서에는 층수 연면적 개동, 연면적 합계이고요.
착공신고서에서는 층수 개동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기본정보 시트에서 여러 개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소방인들의 빠른 퇴근을 위해서요. 관계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소방시설의 종류, 감리 구분에는 상주냐 일반이냐, 이것도 기본정보 시트에서 상주나 일반이냐를 선택하면 되고요. 감리업자 정보,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문감리업이냐 일반감리업이냐, 소재지, 전화번호. 기본정보 시트에서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면 대표자 이름이 출력되고요. 시공사 부분은 세 업체까지 출력이 되고요. 시공사가 한 업체이면 이런 식으로 한 업체만 출력이 돼요. 자동으로요. 이것도 시공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문이냐 일반이냐, 소재지, 전화번호. 이럴 땐 글자가 좀 작아 보일 거예요. 그럴 때 홈탭에서 글자 크기를 키우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업체만 있으면 두 개 업체만 출력이 되죠. 기본정보 시트에 1번, 2번, 3번 업체만 기재가 되면 1번, 2번, 3업체가 출력이 되고요. 1번, 2번 업체만 기재가 되면 1번, 2번 업체가 출력되고요. 1번 업체만 기재되면 1번 업체만 출력이 되죠. 3번, 4번, 5번 업체까지 기재가 되면 4번, 5번, 3번 업체까지 출력이 되겠죠. 전문공사업이냐 일반공사업이냐도 기본정보 시트에서 선택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기간, 감리기간. 여기는 상주 현장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보조감리원은 역시 세 분까지는 가능하고요. 담당 소방시설, 배치기간, 작성 부분에 이렇게 부분을 하는 거고 현장 부분을 일반감리 현장으로 바꾸면 여기에 출력이 안 되고 일반감리 현장 부분에 출력이 되고요. 일반감리 현장에서는 보조감리 면제를 받아서 보조감리원은 출력이 안 돼요. 다음은 감리계획서 3페이지, 4페이지 부분이고요. 기본정보 시트에서 소방시설 종류를 표시한 것이 넘어오고 감리 일정은 자동 균등 분할해서 출력이 돼요. 작성 요령을 보면 가로 안에 시작 날짜, 끝나는 날짜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정보의 공사기간의 시작 날짜, 여기는 기본정보의 공사기간의 끝나는 날짜. 그 사이는 균등하게 나눈 거고요. 소방시설물의 종류별로 시작 날짜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종료일과 종료일 전과의 중간 날짜를 작성하게 한 거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공사 시작 날짜가 감리기간보다 빠르면 선시공이 되겠죠. 그래서 감리기간과 공사기간을 구분해서 해놨어요. 저는 시공업체와 같이 소방서에 들어갈 때는 모르지만 시공업체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감리지정 신고만 먼저 들어가는 경우는 착공신고할 날짜를 미리 파악해서 작성을 해요. 그럴 땐 여기서 공사기간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소방시설 종류를 다 표시한다고 하면 물론 주황색은 수식이 있어서 수정 안 되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소방시설 종류가 다 출력이 되고요. 감리계획서에서도 소방시설 종류가 다 출력이 돼요. 소화기 같은 것은 갖다 놓으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거고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바로 설치가 끝나고요. 비상경보 같은 경우는 배관 배선을 해야 돼서 처음부터 기재를 한 거고요.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등은 배관 배선을 해서 처음부터 잡은 거예요.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휴대용 비상조명 등 같은 건 공사기간을 짧게 잡은 거고요. 이번엔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통보서예요. 개정 날짜는 2016년 1월 21일이고요. 특정 소방대상물 상호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 구조에는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관계인 성명, 관계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여기서도 보조감리원은 3분까지 출력이 되고요. 기본정보 시트에서 보조감리원이 1분이라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런 경우 내용 없는 행위 번호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를 하면 되겠죠. 감리기간, 감리 시작일, 종료일, 소방감리 대상, 소방시설 종류, 제출일자, 제출일자에 일까지 필요하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 날짜 일까지 나오는 걸 선택하고 확인하면 돼요. 대표자 감리원, 첨부 서류는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감리계약서고요. 감리원 배치 변경 통보서,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할 때, 즉 현장 이동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개정 날짜는 2016년 1월 16일. 대상물 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 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유,
감리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부분은 수기로 입력을 해야 돼요. 분야 등급도요. 감리원 구분은 선택을 해도 돼요. 배치 기간을 일자까지 표시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셀 서식, 표시 형식, 날짜 오른쪽에 년월일까지 숫자로 표시된 걸 선택 후 확인을 선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출일자, 대표자 감리원. 대부분 셀에 수식이 있지만 직접 입력도 가능해요. 물론 그 후에는 수식이 없어져요. 이 셀은 수기로 작성해야 돼요. 누가 바뀔지 모르니까요. 첨부 서류는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이번에는 위반사항 보고예요. 개정일자는 2013년 11월 22일이고요. 이것도 저는 한 번도 안 써본 서류예요. 소방감리의 가장 큰 무기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이 서류를 작성한다면 현장에 많은 불협화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듣기로는 위반사항 보고가 접수되면 공사 중지까지 된다는데 물론 사용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양식이 있으니까 작성 방법을 볼게요. 옛날 양식이라 특수장소로 되어 있네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 구조에는 층 연면적, 바닥 면적, 개동, 관계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보고의 공사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도급인 상호 도급인이 관계인이죠. 주소 전화번호, 착공일, 완공 예정일, 위반사항, 조치해야 할 사항, 시정기간 참고자료, 소방공사업법 19조 3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 요구를 했는데 요구 이행이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보고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주요한 건 공사업법 19조 3항과 시정 요구를 했는데 시정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는 증빙이 되어야겠죠. 법제처에서 공사업법 19조 3항을 찾아봤어요.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9조 1항은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말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서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바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 위반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말이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네요. 결국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때 시정 요구하고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말이네요. 제출일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날인하고 첨부서류는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고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통보서예요. 개정일자는 21년 6월 10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와 통보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양식은 동일한데 제출처가 달라서요. 보고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고 통보서는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예요. 특정 소방대상물 상호,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에는 층 연면적, 개동 연면적 합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방공사업자 공사업자는 3개 업체까지 출력되도록 했고요.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기본정보 시트에서 시공업체 3이 없으면 결과보고 통보서에 2개 업체만 출력이 되고요. 시공업체 1과 2만 있으면 결과보고 통보서에 1, 2업체만 출력이 되고요. 시공업체가 1만 있으면 결과보고 통보서에 1업체만 출력이 돼요. 이런 경우 글씨 크기는 홈탭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공사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공한 소방시설은 전체 소방시설이 되겠죠. 관계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착공일, 소방시설 완공일, 대상물 완공 예정일, 제출일, 소방공사감리업체 등록번호. 결과보고에서도 대표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3분까지는 가능해요. 기본정보 시트에서 보조감리원 3분을 입력하면 결과보고서에서도 3분이 출력이 돼요. 첨부서류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조사표, 설계도서, 소방감리원 일지, 별지 13호 서식에 위한 감리일지. 감리일지의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만 첨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통보 시에는 일지까지는 필요 없겠죠. 특정 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 접수증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죠. 소방공사 감리결과 통보서는 결과보고서와 다 똑같고요. 물론 양식번호도 같아요.
단지 제출처가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로 되어 있죠. 별지 13호 서식에 위한 감리일지 개정일자는 16년 1월 27일이고요. 업체명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업종 분야 소재지 전화번호